2000년 10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떤 남자가 학교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이 남자는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짐을 옮겨야 하는데 혼자 옮기기 무거우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도와달라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 학생은 남자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그때 이 남자가 이내 돌변하더니 그 여학생을 성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그는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이 남자는 바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이때 그는 이미 강간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 5년 6개월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2006년에 출소한 김근식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출소한 지 겨우 16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의 범행은 계속되었다. 2006년 5월 24일을 시작으로 6월 4일, 6월 8일, 6월 20일, 7월 3일, 7월 18일, 8월 8일, 8월 10일, 9월 11일, 이 외에도 2건의 범행을 더 저질러 불과 5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1건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행 대상은 모두 어린 여학생들이었다. 그는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미성년자를 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범행 수법은 주로 여학생들에게 도와달라는 방식이었다.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니 도와달라. 차 키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것을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유인해 자신의 하얀색 승합차에 태워 그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006년 7월 22일 김근식을 잡기 위해 경찰은 합동수사에 나섰고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자 김근식은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 하지만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지자 그는 결국 다시 귀국하였고 서울의 여관 등을 전전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9월 18일 경찰은 김근식을 공개 수배하였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자수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김근식은 재판부로 넘어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원래 그는 15년을 복역하고 2021년 9월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그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3년과 2014년에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전적으로 2022년 10월 17일로 출소일이 연기되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 15일 총 16년의 수감 생활을 한 김근식이 사회로 복귀하기 불과 이틀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새로운 성폭력 혐의로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년 전 벌어진 김근식의 또 다른 범행이 한 피해자의 고소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영장이 청구된 바로 다음 날인 10월 16일 법원은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원래 수용 생활을 했던 안양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어 추후에 출소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이나 최대 15년의 형량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12월의 아동성폭행으로 12년의 징역살이를 하고 2020년 12월에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였을 때 세상은 분노했고 또 한편으론 두려워했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김근식은 그런 조두순보다도 더 악랄한 범죄자이다. 피해자의 숫자만 봐도 조두순보다 훨씬 많을 뿐더러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14살 미만의 아동들이었다. 이런 괴물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분명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 우려하여 일각에선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미국에서는 성폭행범에게 수백 년 내지 많게는 100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등을 예로 들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너무 낮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까지도 재소자의 출소일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과연 선량한 사람들이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